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시나요?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이 되면 어느새 바닥이 나 있죠. 분명히 큰돈 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더 신기한 건 주변 친구들은 신상 아이폰을 바꾸고 SNS에는 제주도 여행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나만 돈 관리를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로가 될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만큼 돈을 못 모으고 있으며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날리고 있을 뿐이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갑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7가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 구멍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죠. 우리는 자신을 똑똑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은데 왜 항상 통장이 텅텅 비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1년에 수백만 원은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지출 항목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어요. OTT 구독, 배달 앱, 가전 렌탈 이런 것들 말이죠.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들 쓰니까 나도 써야 할 것 같아서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고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기업들은 월 10,000원이면 돼요. 한 달 무료예요. 이런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7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지출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너무 비싼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산해보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 항목들에서 새는 돈을 막으면 여러분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함정을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허덕일 때 이들은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가고 있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못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차이는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안 쓰게 됐다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행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용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년 모은 돈을 몇 달 만에 날려버린 사람들 얘기죠. 코인 열풍 때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몇 천만 원씩 넣는 사람들 말이에요. 잘못된 투자 한 번이 10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유튜브에서 본 해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3000만 원을 잃은 분들을 봤어요. 위험이 뭔지, 사업 구조가 어떤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죠. 그냥 누군가 돈 벌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나도 한몫 끼고 싶었던 겁니다. 투자에서 지식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방어막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는 곳에 넣는 돈 한 푼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런데 도박에서는 언제나 판을 짠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해결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이해한 것에만 돈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직장인한테 해당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바로 중복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한국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데 본인도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들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2개를 들어도 의료비를 2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쓴 병원비만큼만 보상받고 두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A보험사에서 50만 원, B보험사에서 50만 원 이렇게 나눠받는 거죠. 보장은 실손보험 1개 만든 사람과 똑같은데 보험료는 2배로 내고 있는 겁니다. 실손보험 하나당 1년에 평균 36만 원 정도 나가요. 2개 들면 72만 원이죠. 똑같은 보장받으면서 36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중복되어 있으면 하나는 중지할 수 있고 그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바로 안 쓰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결제하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멜론, 쿠팡 와우 멤버십까지. 요즘은 구독 서비스가 정말 많죠.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평균 서너 개의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대요. 한 달에 평균 4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제대로 안 쓰는 서비스가 꼭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가입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보거나 심지어 석 달째 안 본 적도 있잖아요. 더 황당한 건 무료 체험 신청했다가 깜빡하고 자동 결제된 경우예요. 조사 결과 56%가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을 경험했고 이 중 절반은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지하려고 해도 진짜 귀찮게 만들어놨어요. 해지 메뉴 찾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가입은 클릭 한 번인데 해지는 전화 상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월 1만 원, 2만 원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큽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3개만 끊어도 1년에 5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휴대폰 설정 들어가서 정기결제 목록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함정입니다. 바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같은 가전제품 렌탈이에요. 코웨이, 청호나이스, LG 구독 서비스 같은 거 말이죠. 영업 전화가 오거나 광고를 보면 월 3만 원이면 최신 정수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부담 없어 보이죠. 한 번에 80만 원 내고 사는 것보다 월 3만 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3만 원씩 5년 계약하면 총 180만 원이에요. 같은 정수기를 그냥 사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무려 100만 원 넘게 더 내는 셈이죠. 그래도 관리 서비스 받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필터 교체 비용 다 따져봐도 5년에 30만 원이면 충분해요. 더 큰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세탁기 구독 일주일 만에 해지했는데 220만 원 청구받은 경우도 있어요. 렌탈 회사들은 초기 부담 없이 최신 제품을 편하게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결국 계산해보면 엄청난 손해예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통신비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SKT, KT, LG 대형 통신사 쓰시는 분들 한 달에 통신비 얼마 나가시나요?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품질의 절반 이하 가격이에요. 알뜰폰은 품질이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완전히 오해입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 망을 그대로 빌려 쓰는 거거든요. SKT망 쓰는 알뜰폰은 SKT랑 통신 품질이 똑같아요. 단지 브랜드만 다른 거죠. 대형 통신사 월 7만 원, 알뜰폰 월 2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월 4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54만 원이에요? 5년이면 270만 원 차이가 나죠. 그 돈이면 해외여행 여러 번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정도 없고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KB리브 모바일, 유모바일, KTM 모바일 같은 알뜰폰들이 많으니까 비교해보세요. 특히 데이터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더 저렴한 요금제도 있어요. 월 10,000원대 요금제도 있거든요. 통신비는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비라서 한 번만 바꿔놓으면 계속 아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월급을 빨아먹는 블랙홀입니다. 바로 배달 음식과 외식비예요. 배달 앱 열어보세요.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까지 하면 25,000원 나가죠.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비 포함하면 10,000원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 배달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기본 3,000원에서 5,000원씩 나가죠. 한 달에 배달 음식 10번만 시켜 먹어도 배달비만 4만 원입니다. 음식값까지 하면 20만 원 훌쩍 넘어가요. 더 큰 문제는 배달 음식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뭐 해먹을지 모르겠어서 앱을 켜게 되죠. 그런데 같은 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일주일치의 식재료를 살 수 있어요. 배달 음식 한 끼 2만 원이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두세 끼는 충분합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단한 요리는 20분이면 충분해요. 볶음밥, 파스타, 덮밥 이런 건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주말에 미리 반찬 만들어 두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배달 음식 횟수를 절반만 줄여도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포장해 오면 배달비 안 나가고 포장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면 걸어서 운동도 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7번째는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규모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별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지출들이에요. 매일 아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500원, 무심코 편의점에서 사는 과자나 에너지 드링크들 말입니다. 수학이 무서워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매일 편의점에서 5,000원씩만 쓴다고 해도 1년에 180만 원입니다. 커피까지 하면 1년에 300만 원이 넘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지출 습관이 여러 개 있어요. 출근길 커피, 점심 후 디저트, 퇴근길 편의점 들러서 맥주 한 캔. 각각은 5,000원, 1만 원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엄청납니다. 하지만 당장 쓴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의 기회비용이 진짜 문제죠? 매일 5,000원을 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면 몇십 년 후엔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만 지금은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간식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당장의 편함과 잠깐의 만족을 위해 바꾸고 있어요. 심리적 함정은 각각의 소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커피 4,500원 정도야 뭐 어때 싶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집에서 커피 만들어서 텀블러에 담아오세요. 원두값 포함해도 한 잔에 500원도 안 나가요. 편의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3초만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거든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더 이상 낭비할 가치가 없는 7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투자, 중복된 보험, 안 쓰는 구독 서비스, 가전 렌탈, 비싼 통신비, 배달 음식, 그리고 작은 일상 지출까지. 이 7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1년에 수백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실손보험 중복 해지로 36만 원, 안 쓰는 구독 3개 취소로 50만 원, 가전 렌탈 대신 구매로 100만 원, 알뜰폰 전환으로 54만 원, 배달 음식 줄이기로 120만 원, 편의점 충동구매 줄이기로 60만 원, 이것만 해도 420만 원입니다. 이런 돈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산을 만들고 삶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산업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걸 멈추고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이 오늘의 자신한테 고마워할 겁니다.